요양보호사 시험 어렵다고요? 10문제 중 6문제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오늘도 합격을 향한 10분 루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 길. 71번 문제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담당 요양보호사를 애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담당 요양보호사가 다른 대상자를 돌볼 때마다 방해한다. 보기 2. 담당 요양보호사가 지나갈 때 신체 접촉을 한다. 1번. 가족에게 알려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말한다. 2번. 성희롱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고 말한다. 3번.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4번. 애인이 아니라 어르신을 돌보는 전문가라고 권위적으로 말한다. 5번.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해하고 모르는 척한다. 정답은 3번.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특정 요양보호사에게 과도한 애정, 집착, 질투 행동을 보이는 것은 치매에 따른 인지감정 조절 장애 BPSD의 한 형태입니다. 이때 핵심 대응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상자의 행동이 부적절함을 부드럽게 인식시키고, 둘째,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며, 셋째, 요양보호사를 보호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는 가장 적절한 방식입니다. 즉,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독점하려는 행동은 담당자 변경을 암시하면 자연스럽게 행동 조절 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72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 영감 기일도 다가오고 며칠 잠을 설치고 있어. 영감이 늘 내 잠자리를 살펴주었는데. 1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져요. 2번. 할아버지 기일은 가족 중에 누가 챙기나요? 3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잠자리를 봐드릴까요? 4번.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셔서 더 그리우신가 봐요. 5번. 할아버지는 어르신이 식사를 잘하셔야 좋아하세요. 정답은 4번.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셔서 더 그리우신가 봐요. 입니다. 해설입니다. 대상자는 남편의 기일을 앞두고 슬픔과 그리움, 정서적 불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요양보호사는 문제 해결이나 논리적 조언보다 감정 공감이 우선입니다. 4번처럼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셔서 더 그리우신가 봐요. 이 답변은 대상자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리움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표현하며 대상자가 안전하게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감적 정서 지지적 반응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73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추고 이야기한다. 2번. 팔짱을 끼고 머리를 끄덕이며 이야기한다. 3번. 대상자보다 반걸음 뒤에서 이야기한다. 4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5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한다. 정답은 4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위압감 없이 자연스럽고 개방적인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선을 적절히 움직이며 이야기하는 것은 긴장 감소, 자연스러운 대화 환경 조성, 상호 신뢰감 형성에 효과적입니다. 지나치게 응시하거나 시선을 고정하면 대상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입니다. 74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첫째, 어깨를 두드려 신호를 주어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린다. 둘째,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보며 이야기한다. 셋째,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1번, 시각장애 대상자. 2번, 진압력장애 대상자. 3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 4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 5번 언어장애 대상자. 정답은 4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입니다. 해설입니다. 노인성 난청은 상대의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작은 소리 또는 고음이 특히 잘 안 들립니다. 따라서 시각적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답 보기들을 살펴보면 1번 시각장애 대상자는 입 모양이나 표정은 볼 수 없으므로 지문 내용과 반대입니다. 2번 진압력장애 대상자는 시간 장소 인지가 떨어진 대상자이며 입 모양 강조하는 관련 없음. 3번 판단력장애 대상자는 의사결정 어려움이 핵심이며 시각 단서를 강조하는 소통법과는 무관. 5번 언어장애 대상자는 말로 표현하는 기능의 문제이며 청각 보조 방식이 아님.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75번 문제입니다.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2번 화제를 자주 바꾸어가며 이야기한다. 3번 친근감을 주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4번 부정적인 감정을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5번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정답은 1번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긴 문장, 복잡한 단어, 빠른 속도, 잦은 화제 전환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짧고 간단하며 천천히 말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답 보기들을 살펴보면 2번은 혼란을 유발하며 이해를 더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방식. 3번은 대상자 혼동 가능성 증가. 이름은 일관되게 사용해야 함. 4번은 정서적 위축, 반감 초래. 전문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아님. 5번은 이해력 저하 대상자에게 비효율적이며 부적절함.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76번 문제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2번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한다. 3번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 4번 새로운 사물에 대해 추상적으로 이야기한다. 5번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정답은 3번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 ADD, ADHD 포함의 대상자는 복잡한 설명, 긴 문장, 주변 자극, 추상적 개념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 입니다. 오답 보기들을 살펴보면 1번은 주의 산만 증가, 반대로 환경 자극은 최소화해야 함. 2번은 시각적 강요는 오히려 집중력 저하 유발 가능. 4번은 추상 개념은 이해가 어렵고 집중 유지 불가. 5번은 복잡한 활동은 ADD, ADHD 대상자에게 과부하를 줌. 단순 단계적 짧은 활동이 원칙. 77번 문제입니다. 장구 연주를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장구를 치운다. 2번 장구채를 손수건으로 싸서 입에 물려준다. 3번 안전한 곳으로 옮겨 환경연제를 복용하게 한다. 4번 제자리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 후 꽉 붙잡아 준다. 5번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에 베개를 받쳐 기도를 유지시킨다. 정답은 1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장구를 치운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대상자가 갑자기 쓰러지고 몸이 뻣뻣해지며 침을 흘리는 모습은 전형적인 경련 발작 징후입니다. 경련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확보, 사고 예방, 억제 금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장구를 치운다 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회복 자세 옆으로 눕히기 유지.
주변 물건을 치워 다치지 않도록 함. 경련시 억압 붙잡기나 물건 물리기는 금지. 는 교과서 지침과 완전히 일치하는 정답입니다. 78번 문제입니다. 뜨거운 물을 발에 쏟아 화상을 입은 대상자의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화상 부위에 얼음 조각을 대어준다. 2번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3번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압박붕대를 감아준다. 4번 화상 부위에 수돗물을 세게 틀어준다. 5번 손으로 화상 부위를 만져서 감각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2번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화상 초기 응급처치에서는 압박 제거, 냉각, 2차 손상 방지가 핵심입니다. 화상 직후에는 부종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므로 양말을 그대로 두면 혈류가 차단되거나 벗기기 어려워져 조직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이 심해지기 전에 즉시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오답 보기들을 살펴보면 1번은 얼음은 동상 조직 손상을 유발해 금지.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식혀야 함. 3번은 압박은 화상 부위를 더 손상시킬 수 있어 금지. 4번은 화상 부위의 강한 수압은 손상 악화.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약하게 1020분 냉각이 원칙. 5번은 화상 부위를 직접 만지면 통증 2차 손상 위험. 79번 문제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복장뼈 하단의 칼돌기를 압박한다. 2번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3번 분당 6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4번 매 압박 시마다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5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15대 1로 한다. 정답은 4번. 매 압박 시마다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심폐소생술 CPR의 가슴 압박은 정확한 위치, 충분한 깊이, 적절한 속도, 압박과 이완의 균형. 이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오답 보기들을 살펴보면 1번은 칼돌기를 압박하면 간이나 내부 장기 손상 위험이 매우 큼. 금지. 2번은 성인은 5에서 6cm가 표준. 3cm는 깊이가 너무 얕아 효과 부족. 3번은 CPR의 표준은 분당 100에서 120회. 60회는 한참 부족하여 순환 확보가 불가능. 5번은 압박 대 호흡 비율은 15대 1. 성인 CPR의 기본은 30대 2. 일반인 단독 구조자 기준. 8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동 심장 충격기의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인공호흡을 한 후. 2번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 직전. 3번 전원을 켜자마자. 4번 패드를 부착한 직후. 5번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 정답은 5번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입니다. 해설입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AED는 첫 번째 패드 부착, 두 번째 리듬 분석, 세 번째 에너지 충전. 충전 완료 후 쇼크 버튼 활성화. 순서로 진행됩니다. 충전 완료 전에는 버튼을 눌러도 작동하지 않으며 환자 및 주변 사람의 안전을 위해 AED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입니다. 10문제 끝. 10문제 중 6문제 이상 맞히셨다면 오늘도 합격 루틴 성공. 요양보호사 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각 60점이면 합격입니다. 매일 딱 10분. 이게 진짜 합격 습관. 좋아요는 오답노트로 다시 풀고 구독은 합격까지 함께 가는 출석 체크. 하나씩 쌓아가는 합격 습관.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할게요. 여러분의 루틴 응원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길